일본 입장에서는 서로 견제하길 바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대놓고 중국이랑 미국 질투합시다 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번에 좀 관심 있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예. 요 최근에 있었죠.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경을 방문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나눴다. 예. 일본 내에서는 이 뉴스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시국이 시국 아닙니까? 호르무즈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뭡니까? 중국과 이제 대만 유사 관련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만난다니까. 어쨌든 일본의 제일 큰 동맹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따라가지고 이제 일본의 대중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어포스원이 중국에 내렸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옵니다.부터 그다음에 이제 떠날 때까지 있잖아요. 에어포스원이 지금 북경의 공항을 떠납니다.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뉴스에 다 나오고 정치 전문가, 교수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번 회의는 어쩌고 저쩌고 일본은 어떻게 된다 이래가지고 좀 약간 난리였거든요. 현재 일본이 중국이랑 관계가 상당히 껄끄럽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이랑 친해지면은 일본은 진짜로 이게 뭡니까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에 일본에 보도된 미중 정상회담 내용과 더불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행동을 한 게 몇 개 있죠. 그리고 왜 이 정도로 미중 정상회담에 일본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요 최근 일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했으니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이제 뭐 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표정이 이 정상회담 내용을 좀 많이 말해주는 거죠. 웃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중국은 좀 웃는데 미국의 이제 표정이 좀 딱딱하다. 라 이래가지고 미국이 원하던 거를 그렇게 막 가져가지 못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 과거랑 다른 그 좀 있잖아요.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를 좀 냈다. 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각종 보도가 나오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은 파트너야 되고 라이벌이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시진핑, 트럼프 향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뭡니까? 서로 잘 해보자. 이런 말이 있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뭐예요?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기존 강대국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오는 과정에서 극심한 구조적인 긴장이 발생한다는 뜻의 역사 용어. 옛날에 스파르타랑 이제 아테네, 그리스. 예. 그때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 최근에 있잖아요. 국제관계를 정립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절대적인 강자잖아요. 세계 넘버1이잖아. 그다음에 중국이 넘버2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따르면 이 넘버2랑 넘버1은 싸워야 된다. 왜?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2로 가자. 라는 거를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먼저 던진 거죠. 이제 이게 과거부터 시진핑 주석이 자주 하던 말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일본에서도 이제 뭡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 상케이가 보도했네요. 신흥 대국의 대두 16회 중 12회로 대규모 전쟁. 근데 그 중에서 일본도 몇 개 들어가거든요. 20세기 중반 미국, 일본 전쟁, 태평양 전쟁. 아시아에서 부각을 하던 일본.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때도 넘버1이었잖아요. 견제한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한번 싸웠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이랑 소련 맹전 시대. 그것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죠. 근데 그땐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현재가 미국이랑 중국. 이건 물음표. 어떻게 될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했는데 싸우지 말자. 파트너야 된다. 너랑 나랑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서로 견제하길 바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일본이어야 되거든. 과거나 지금이나. 근데 이런 시진핑 주석이 대놓고 중국이랑 미국 질투합시다. 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번에 좀 관심 있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일본이 관심을 가진 내용. 대만 문제. 이거죠. 대만 독립 반대 트럼프 씨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까라고 이번에 엄청나게 관심을 모았는데 얘기를 하진 않았죠. 기존의 미국의 입장이 뭐냐면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번에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말을 원했거든, 중국은. 근데 거기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느끼죠? 지지하지 않는다가
반대한다 아니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다르답니다, 이게. 외교적 용어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수동적인 거고, 반대한다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확실히 있잖아. 대만 그거 손 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요구를 들어가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결론은 나지 않았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좀 이제 마음을 놓은 거죠.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약간 좀 선을 약간 그은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이 대만에 관해서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은, 당장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에 의한 대만의 무기 매각에 반대한다. 라고 한 번 더 이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작년이죠. 미국이 이제 대만한테 무기 수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중국이랑 좀 감정이 좀 상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수출하면은 그 대만이 수입한 무기 누구한테 써요? 중국한테 쓸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말을 안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대만이란 나라 자체가 중국과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핫한 주제로 떠오르는 건데,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진 게 누굽니까? 일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당장에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 왜 사이가 안 좋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작년 11월 달에 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즉 뭐 중국이랑 대만이 전쟁하면 이거는 사실 일본이 참전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국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일본은 따로 입장 표명을 안 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은 예를 들어 있잖아. 미국이 중국한테 너 대만 가져라 이랬는데 일본은 이제 우린 전쟁이 내려버리면 일본은 혼자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치? 미군기지, 오키나와 미군기지 안 뜹니다. 일본만 가세요. 자위대 가세요. 이러면 이제 일본 난리 나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니케이가 정상회담 전에 보도를 했는데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 차가워지고 있는 관계인데 둘이서 손을 잡으면은 일본만 뭔가 좀 약간 고립이 될 수 있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중국 갈 때 일본에 들려달라고 일본이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일본에 한번 들렸다가 대만에 관한 이 의견 한번 들으시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중국이 안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라 했냐? 이번에 들리지 말고 오라. 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중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여기서 약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본이 미리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이거 특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본이 한 요구를 했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전화회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들렸잖아요. 갈 때 에어포스 원에서 전화 걸어준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갈 때? 갈 때. 집에 갈 때. 미국 갈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 할 때 아다르다 어다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잘 보세요.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회담의 내용을 설명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다카이치 총리 본인 X 계정에 올렸네요. 다카이치 총리 본인 트위터 X 계정뿐만이 아니라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방중 직후 타이밍에 에어포스 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설명을 해줬다를 이걸 언론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이 전화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일본에게 쉽게 말하면 보고를 해줬다라고 이게 언론 보도를 하는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아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초점이 뭐예요? 대만이라 했잖아요. 대만 문제에서 일본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게, 그럼 일본의 의견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갔잖아, 회담 때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화가 왔어,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대만 문제 따로 없었다고 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좋게 지낼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좀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걱정 있었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 그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회담은 미국이랑 중국이 했어요. 근데 일본 총리가 기자들 불러놓고 에어포스에 전화 왔다고 이제 설명하는 이걸 실시간으로 했어요. 일본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일본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그건 아니다. 국내 여론을 좀 이제 가라앉히는 용도로 좀 많이 한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이번 미중 회담에 관해서 일본의 여론이라든지
뭡니까? 자기들의 입장? 이거 좀 많이 신경 쓸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 현재 일본이 이런 식으로 좀 큰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한국 내에서는, 아니, 그래봤자 뭐 일본이랑, 그지? 중국이랑 그냥 자존심 싸움 하는 거겠지. 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경제신문 홈페이지인데, 여기 나오는데, 일본 중국 충돌 특집 페이지가 있어요. 작년에 그 다카이치 사는 총리 발언 이후로 어떤 행동이 현재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 정리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면은 5월 7일 최근이죠. 중국이 요구를 했죠. 어떤 요구? 작년 11월 달에 했던 이 발언 아직까지 너희들이 처리 안 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뒤끝 장난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 일본 입장이 안 나와. 뭐 하는 거야? 좀 있으면 미국 대통령도 온다던데. 빨리 철회해라. 라고 이게 5월달에도 기사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일본 하면 여러분들이 관광을 많이 떠올리죠. 예, 당장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적게 온다. 근데 이게 다른 기사 보면은, 이거 중국은 적게 오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니까 일본이 문제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예. 이게 중국 관광객은 지방으로 많이 가요. 흔히 말하는 다른 외국인이 안 가는 일본의 소도시 있잖아. 그런 데를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런데 거기 이제 아마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인이 안 오니까. 근데 그게 타격이 돼요. 뭐가 타격이 돼? 중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전체적인 일본은 관광객 숫자는 안 줄었는데 일본에 오는 사람들이 쓰는 돈이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특히 지방에는 더 크단 말이야. 지방 경제, 관광 활성화. 지방에서 돈을 써주는 분이 잘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타격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의 고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이 기반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일본이 국정원을 설치를 합니다. 왜 국정원을 설치를 해요? 일본에 있는 내부 내용에 관해서 함부로 유출하는 나라가 있다. 가로치고 중국. 근데 그거를 잡을 기관이 없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이제 국정원, 국가정보국을 설치합니다. 라고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계속 밀어요? 다카이치가 미는 국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정보, 아니 내부 정보가 흘러간다. 막아야지. 이래서 설치하는 거니까 중국이 경계하죠.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런 거. 이건 완전 중국을 적대시하는 거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예, 국정원 설치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요 최근 일본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비자 문제입니다. 일본에 체류하려면 여러분 유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오상시 일본인 여성이랑 결혼을 한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가 필요한데 일본의 경영 관리 비자라 이래가지고 자본금 과거에 500만 원, 우리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일본에서 회사 설립하고 한 3년짜리 이런 비자가 나왔어요. 장기 체류할 수 있단 말이야, 일본에서. 그런데 그렇다 하다 보니까 일본에 누가 늘어나요? 중국인이 늘어나. 수만 명이 늘어나, 일본에. 그래서 이걸 다카이치 사나이가 알고 이제 이거 바꿔야 되겠어. 일본에 이렇게 무분별하고 오는 외국인을 줄여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기존 아까 말한 자본금 우리한테 5천만 원에서 이거를 3천만 원, 3억으로 바꿔버린 거야. 자본금을 6배 올린 거야. 거기다가 무조건 직원 1명 채용해. 딱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신청 건수가 96%가 감소했다. 라고 해서 일본에서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누가 줄었어? 중국인이 줄었어. 최근에 중국 분들 사이에 이걸 악용해서 일본에서 좀 그 장기 거주하자라는 좀 추세가 있어서 그걸 막아야 된다 해서 시작했는데 근데 결국 피해를 받는 분들은 다른 외국인 분들이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 진짜 다른 마음 안 먹고 스파이 활동 아니에요. 일본에서 나는 소자본으로 예를 들어 뭐 음식점 하고 싶어 이런 외국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몸조리 이제 다 이제 타격을 입는 그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분들도 그렇죠. 경영 비자로 일본에서 가게 운영하고 있어요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걸 도입을 했어요? 중국인이 경영 관리 비자 목적으로 호텔이나 개호시설을 인수해서 본국에서 고가 매각. 흔히 말하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땅 같은 거 있잖아요. 토지를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거 있잖아. 그 외에도 일본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은 버스도 중국인이 운전하는 버스, 중국 BYD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중국 음식은 돌아다니고 일식인데 가로치고 온 어느 중국인
기념품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기념품 사서 가. 일본이 관광을 추진하는데 돈은 다 중국 내서 도는 거야. 이걸 일본도 알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잡으려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스파이법,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비자, 이거 다 때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상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 이 중국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그게 안 좋아요. 일본 사람들도 이제 압니다. 중국이랑 척져서 과거 일본이랑 다르니까. 어쩌면 중국도 뭐 10억이 넘는 그 인구에다가 요즘 뭐예요? 뭐 많잖아. AI부터 이래가지고 중국도 기술. 그러니까 괜히 중국이랑 싸우면은 일본 혼자서는 되게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미국이 있어야 돼. 미국이 절대적인 동맹국으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중국 갈 때 일본을 패싱했네? 위험한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총리가 실시간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상당히 일본이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현재 일본이 중국에 하고 있는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모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피말리는 보도전이 좀 많이 나왔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일본만 뭐 이번에 미중 그래서 난리가 났겠네. 그럼 뭐 한국은 아무 관련 없네. 아니죠, 여러분. 당장에 오늘 방송을 하는 게 5월 16일인데 여러분. 5월 19일에 대한민국에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나. 한일 정상회담. 제가 일본 관련 유튜브 지금 9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보도하고 이런 걸 저희 방송은 제가 한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많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대충 요 정도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감이 오죠. 이 정도로 이제 일본이 혼자서 안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한국이랑 좀 같이 이제 잘해봅시다 이거 있잖아요. 이 무드가. 그러네. 미국뿐만 아니라 한미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어쨌든 뭐 일본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좀 많이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사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가진 거고 당장 앞으로 있을 이 한일 정상회담 또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따로 이제 협의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은 또 한일 정상회담을 본 일본의 반응, 이래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 거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자가 옹을 판다. 이래가지고 과거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신경 쓰고 보도하고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다가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반중국인에 대한 정책을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당장에 오늘 제가 말한 거 이해해도 일본이 요 최근에 살상무기 수출 허가가 떨어졌어요. 일본 국내에서 국회에서. 근데 그것도 제일 반대한 게 누구예요?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무기를 대만에게 수출할 수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싫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일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중국이랑 많이 부딪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기한 이 미중 정상회담도 미국,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과 어떤 일을 할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거를 뭡니까 한국보다 좀 더 있잖아요. 좀 열띠게 거기다가 일본의 각종 방송의 시사 패널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과 중국 별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총리까지 나가지고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하면서 민심을 좀 진정시키는 게 과거의 아시아에 일본의 입지랑 많이 달라졌던 거죠. 제가 이제 한국 뉴스, 일본 뉴스 다 취합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확실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한국보다 일본이 관심이 높아요. 예. 왜냐면 한국도 이렇게 뭐 있잖아. 트럼프가 뭐 갔네, 뭐 엔비디아 누구 데려갔네, 테슬라 뭐 했네. 이런 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 안에서 뭐 있잖아. 현재 일본이라든 아시아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대만 그렇게 크게 보도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대만 문제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대만이랑 바로 옆에 오키나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있다 보니까 그 해협부터 이래가지고 상당히 크게 당장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뭡니까 열을 올려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어포스원이 떠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나온 거 보니까 사실 요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을 둘러싼 주변 나라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시아의 이런 힘 관계,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가 과거랑 다르다. 라는 걸 많이 인지하는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뜨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